네. 자, 첫 번째. 네. 백두산 방문 정말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제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평양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수락을 해서 내일, 그러니까 그제 이야기입니다. 내일 백두산을 가기로 했다. 기자실에서 와 소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데 우리 이 프로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죠. 백두산 네. 갈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두산 방문의 효과는 네. 뭐냐? 평양은 다 이미 국민들이 식상해 합니다. 백두산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환상, 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백두산이다. 그럼 백두산 갈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가네요. 아니 그리고 북한 쪽에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우리 쪽에서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거의 이제 미스터 문라잇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백두산... 일본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그러니까 있고. 백두산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도로 닦고 또 백두산 주민들만 불쌍한 거죠. 주민들 그렇죠. 뭐 기계도 없는데 이제 삽질하면서 도로 닦고 뭐 보안 시설 만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는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북한의 진시황이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인데 이왕이면 백두산은 좀 걸어서 올라가지. 근데 정말 김정은이 이번에 몸살을 앓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냐면 평소에 걸어보지도 않고 사무실까지 막 차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걸었는데 보는 사람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손잡는데도 배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설주가 엘리베이터 타고 저기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 네. 부럽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걸을 수 있다니까는 얄미우십니다. 자기 남편 운동 전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런데 진짜 백두산은 어찌됐든 이런 경우 참 너무 이벤트 좀 속보여요. 그렇죠. 많이 다 보이는데 아니 남한의 대통령이 백두산이라는 정말 경호시설이 전혀 안 될 수 있는 지역을 가는데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에서는 이미 백두산 가기로 다 해놓고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 전날 하자. 이벤트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짜고 해놓고는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다 사기친 거죠. 따지고 본다면은. 아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말투 그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미리 말하면 안 되나? 아니 그리고 안 봐도 유튜브죠. 우리가 딱 봐도 거기에서 사람들 뭐 코트 입은 거니 뭐 여러 가지 뭐 한라산 물을 갖고 왔다는 거니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언론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날 뭐 비행기로 공수를 했다는 둥 그것도 난 쇼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경호원들이나 수행원들한테 자, 겨울용 옷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미리 했더라면 백두산 간다고 보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방법 하지 않고 아마 대통령 옷을 챙겨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여사님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행원들한테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러나 양측에 최소한 양측 최고 그 스케줄 짠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 아마 옷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갖고 또 뭐 한라산과 뭐 백두산 뭐 물을 섞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또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좀 물 담고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 백두산 등반인데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북한이 전술 전략과 치밀한 준비를 했다. 또 거기에 쿵짜락 하면서 장단을 맞춘 것이 또 우리 이벤트에 능한 우리 정부의 그 행정관들, 왕행정관들 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천지를 자기는 중국 쪽을 통해서는 가지 않겠다. 북한 쪽을 통 가겠다. 라는 고집을 세우고 그동안 안 갔다.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의지는 높이 삽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높이 사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백두산을 갔어요. 웃으며 사진 찍을 때 오늘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에서 정말 장사 못해서 곧 문 닫으려고 하는 그 재래시장 상인들 그 다음에 장사 안 돼서 임대 내거는 그런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솔직히 저는 이게 겹쳤습니다. 그분들은 가서 웃고 떠들고 천지에서 좋은 거 먹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 어려워가지고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열받아 있는 그런 서민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쳤어요.
그리고 서민들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서민들도 불쌍한데 저는 진짜 푸마가 진짜로 불쌍해요. 푸마요? 네. 그리고 멧돼지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멧돼지는 사살하지 않고 푸마는 그날로 사살 명령이 내렸는데 그것도 NSC에서 푸마 탈출에 대해서 아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푸마가 팔자가 너무 기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때 탈출을 했으면은 그렇게 사살까지 안 됐을 텐데 푸마가 실검 1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사살 명령이 매우 일찍 떨어졌다는 한간의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심? 저는 설마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첫 번째 놀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해서 그게 실검 1위여야 되는데 푸마가 1위 올라왔다. 한국인들의 관심 다를 수도 있구나. 우리는 정치적인 마인드로 보는 것 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사살했다. 참 저도 불쌍했어요. 푸마가 관리를 잘못 나간 거, 지가 일부러 탈출을 한 거 아니고 관리 잘못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찌됐든 위험한 동물인 건 맞는데 참 불쌍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렵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오비락격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아니 그리고 정말 푸마는 이렇게 생포를 했어도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시간에 쫓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마를 빨리 실검 1위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생포 아닌 사살까지 간 게 아닌가. 아니 푸마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 들여와가지고 그리고 관리의 잘못인데 푸마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느냐. 저는 정말 제일 불쌍한 친구가 푸마고요. 그 다음으로 정말 너무 득템을 한 게 뭐냐. 땡수예요. 왜냐하면은 들리는 소문에는 한라산 물을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3땡수를 그냥 맛있던 물이다 이러는데 아니 북한에서 물도 다 준비해 줬을 거고 제가 보니까 한라산 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은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서 3땡수로 갖고 물을 푼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 3땡수는.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하기에는 너무 작은 행동이었어요. 우리 사실 일반 등산객들이 천재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 그래 좋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부인이 그 모습이 좀 작게 보였다. 더 큰 모션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요 다 저 지역 다 가봤습니다. 2000년에 백산 북한 측 천지 다 가봤고 케이블카 다 내려가봤고 거기서 저는 북한 천지 옆에 가면요 북한 측에 천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요원들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다 해봤어요. 거기 천지에서 제가 생방송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아는데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 이런 분들이 가서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작게 보였다. 이게 저 소감입니다. 저는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영부인이. 그러니까 아주 문제는 제 말한 거 좀 의미가 다른 거 같은데. 꼼짝을 못하는구만. 그리고 어디에요? 수족관 식당 가가지고 이제 평양 시민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가자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재인 씨 얼른 가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부부들의 이제 하나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주도하는 부부 생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아무 말도 안 하는 아버지. 그런 집 있잖아요. 엄마는 있죠. 막 하고 아버지는 이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순해요. 좀 순하신 분이니까는. 착한 남편인 건 알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재인 씨 이래 가면서 이게 무슨 부부 관광 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구경이면 제대로 하셨죠. 부부 관광 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간 건데 거기서도 그냥 사사로운 남녀 관계로 부부 관계로 재인 씨 가요 말아요. 이렇게 휘두르는 평소의 관계를 보여줬다는 거는 참 영부인답지 않다. 정숙시답기는 했지만.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큰 문제였어요. 이번에 15만 관중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좀 가슴이 철렁 내려왔어요. 그 문제는 두 번째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국제자격 아끼면 찬사. 그때 얘기합시다. 그때 얘기하죠. 진짜 할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벤트 이야기를 하면은 방금 말했던 수산물 시장. 거기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제 문재인 네. 또 우리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북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식당을 섭외해달라. 네. 그랬더니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네. 평범한 북한 주민들 갈 수가 없는데. 그럼요. 정말 비싸고 그 식당 자체가 김정은이가 자기의 치적으로서 만든 대형 식당입니다. 그 수족관급의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부유층. 네. 자꾸 이번에도 아이고, 평양 보고 북한을 다 봤다는 이야기는 중국 상해 보고 중국을 다 보고 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더 심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뭐 평양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특히 이제 그게 평양 일반 시민들을 볼 수 있는 식당이다? 네. 아니죠. 일반 시민, 평양의 특권층을 만날 수 있는 식당이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신 스틸러예요. 미스터 문라이트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세트도 그렇고 1년밖에 안 됐대잖아요. 아, 그럼요. 김정은 1년인가? 뭐? 김정은 더 짧았던가 2달인가? 그리고 예. 김정은이 이제 네. 평양에다 만든 게 대규모 물놀이 네. 시설. 그 다음에 그거. 네. 이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의 사고방식은 스위스, 해외에 있는 그 멋진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지배층에게는 그걸 주는 겁니다. 왜? 네. 북한은요, 평양시 260만 명과 인민군 110만 명, 그 다음에 지방에 가 있는 당원들, 요직에 있는 애들 700만 명만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배급도 안 되는 나라예요. 700만 명만 가지고 가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찬사를 보낸다? 특히 평양시 250명한테 찬사를 보낸다? 이건 아니죠. 근데 지금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대요. 저 이거 조이스님이 전해주셨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그때 뭐 과천이 뭐 저기 뭐 이 저기 토지 그 저기 네. 주택 그거에 후보지라고 한 사람은 가만두고 완전히 나라를 온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와. 동시에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기재부 네. 지금 김동연 장관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시에 네. 이렇게 큰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 대표는 심재철 의원 더구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을 저렇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야, 무섭네요. 정말 무서운 나라 됐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겁나서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도 좀 겁나지만 우리는 이미 저기 사명감 갖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네. 저희는 사명감 갖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